전쟁 상황 이게 뭐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외교 전문가입니다. 김준형 의원님. 요새 수도꼭지입니다. 틀면 나온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네. 좋지 않다 보니까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불쇼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분인데요.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그리고 이란학과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좀 딱 맞는 분입니다. 김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하다가 페르시아어를 전공하게 됐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길로 많이 흘렀고요. 네. 그래서 학부는 대한민국 유일하게 있는 한국 외대 이란어과에서 학부를 했고요. 네. 이란어를 왜 전공하신 거예요? 다른 학교를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냥 점수 맞춰갔던 얘기예요? 참. 아니, 그 교수님, 뭐 스토리라도 하나 만들어내세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4년을 학부를 마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테헤란 대학교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유학 생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저는 바로 학교로 오지는 않았고요. 유학 생활 마치고 나서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요. 여기 실명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 LG전자에서 한 13년 근무를 했습니다. 13년 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에 그 테헤란 주재원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고요. 그래서 뭐 집을 놓고 이란에서 산 거는 한 16년을 이란에서 살다가 2018년 5월 달에 JCPOA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로 인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고 뭐 이러면서 제가 다시 학교로 오게 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JCPO 탈퇴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그런 장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테헤란이 저렇게 부서지고. 그렇죠. 16년 정도 살면서 또 뭐 동기들도 있지만 또 같이 저희 뭐 사업체 파트너들도 있었고 근데 뭐 연락이 안 되면서 지금 테헤란이 지금 모든 연락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요? 외부에서 안으로는 국제 전화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안에서 이제 외부로는 국제 전화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이란에서는 뭐 카카오톡을 쓰진 않지만 왓츠앱을 주로 쓰거든요. 근데 왓츠앱에 체크 표시가 뭐 계속 빠지지 않고 있어 읽지를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좀 기분이 좀 그렇기도 합니다. 또 더군다나 3월 21일 엊그저께가 이란의 신년이었거든요. 노루즈라는 신년이어서 사실 이란인들한테는 굉장히 민족 최대의 명절이자 지금 뭐 라마단도 끝나고 해서 가장 즐거워야 되는 시절인데 좀 아쉬움이 되게 큽니다. 그날도 때렸거든요. 와, 그 진짜 엄청 귀한 분이네. 딱 지금 이 시기에. 이거 지금 진짜 이 전쟁을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 사셨으니까 또. 네. 자, 저희가 어제 방송 이후 굉장히 맘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란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시한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8시 44분이었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컸는데 맞습니다. 트럼프가요 갑자기 5일간 모든 공격을 유예하겠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네, 어제 입장을 냈는데요.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 지역의 적대 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심도 있고 상세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 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가 지금 협상이 너무 잘 되고 있다고 또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With Iran, we've been negotiating for a long time, and this time they mean business. So we're giving it 5 days, and then we're going to see where that takes us. And I would say at the end of this period, I think it could very well end up being a very good deal for everybody. 오랫동안 협의해왔고 너무 잘 되고 있다. 좋은 성과 있을 거다. 다행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구와 협상을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미국 악시오스가 또 누구와 협상을 했는지 보도를 했습니다.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은 갈리파브 이란 국회의장과 이란 전쟁 종료를 협상 중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진짜 이제 평화의 시대 오는구나. 아주 설렜는데요. 이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당사자가
부인을 했습니다. 국회의장. 예, 방금 언급된 갈리파브 이란 국회의장이 미국과 협상하지 않았다. 유가를 낮추기 위해 가짜 뉴스가 사용되고 있다. 이란은 침략자에 대한 완전한 처벌을 요구하고 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최고 지도자와 국민을 굳건히 지지할 것이다. 전면 반대. 예, 자 여기까지 상황만 일단 좀 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에너지 시설을 때리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갈등한 가장 큰 이유고 트럼프가 제일 안 했으면 한다고 반대했던 일을 자기가 48시간 내에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에 진실성이 없다고 얘기했고 네. 그래서 뭔가 아주 상징적인 것만 때리고 계속 갈 거라고 했는데 때리지도 않고 네. 12시간 남기고 네. 4분의 3이 흐르고 4분의 1이 남았을 때 5일로 지금 미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어제도 잠깐 나온 얘기인데 escalate to de-escal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이걸 긴장도를 높여가지고 긴장을 완화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 협상 때 최대로 긴장을 끌어올려가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쓰는 그리고 트럼프식으로 얘기하면 충격과 공포를 이제 다시 쓴 거잖아요. 네. 이거 양쪽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두 가지 점을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저거 말고요. 에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의 말이 좀 중요합니다. 뭐라 했냐면 최근 며칠간 몇몇 우호 국가를 통해서 미국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협상을 요청한다는 메시지를 받아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 따라 적절히 답했다. 이게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직접 협상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아. 직접 통화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통화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메시지를 전달한 거를 트럼프는 이거를 협상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포장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백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만 싸울래 하고 의사를 타진하는 단계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만 싸워야 되지 않겠냐, 우리 한번 모이자 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정확한 것은 이제 negotiate, 협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왔어요. 트럼프조차도 협상, negotiate를 시작했다라는 말은 안 나왔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협상하다가 중단하고 좁힌 사람하고 뭔 협상을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2월 28일 당한 거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쪽지가 왔을 겁니다. 확실하게 너 지금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대화할 용의가 있냐 이 정도 왔을 텐데 앞으로는 오만을 더 이상 중재자로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만.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네, 한번 못 믿는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푸틴 정도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아, 푸틴 정도가. 네, 근데 지금 워낙 트럼프 하는 것을 보면 푸틴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편인데 푸틴하고 전화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젤렌스키하고 푸틴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우크라이나전 협상은 진전이 없는데 네. 다른 이야기는 좀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을 통해서 이제 이란 쪽에 미국이 그만 싸우고자 한다라고 하는 의사가 전달됐을 가능성은 높아요. 아, 푸틴을 통해서. 예. 그렇지만 당하는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지금 네가 나를 완전히 다 죽여놓고 나서 너 이제 살려줄게 내 손 잡아 이런 거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네. 왜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미국 전문가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호주 가서 뭐라 그러냐면 2년에 한 번씩 잔디깎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란의 미사일 수준이 높아지고 아. 핵 그 농축이 높아지면 2년에 한 번씩 와서 줘 팬다. 아.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는 뒤에 정원에 잔디깎기를 매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 오거나 비 오기 직후에. 그래서 매년 2년에 한 번씩 잔디깎기를 하는데 이제는 싫다 이거예요. 이란은 그렇게는 못 그렇게 못 살겠다. 산다 우리. 이제 확실히 끝내든지 네가 잘못했다 하든지 배상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뭔 짓이냐. 그래서 나도 뭔가 협상을 하면 보장이 된다는 담보가 있지 않는 한 못 나간다. 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네. 이런 조건에서는 너하고 말할 수 없다까지는 의견을 제시를 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거부한 것처럼 보이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걸로 보이는 거고 그러면 이 5일을 왜 봐주냐. 이 5일은 평화 속에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2,500명 그 뭐 박스에 싣고 가서 그 강습 상륙정 말이 상륙정인지 사실상 준항공모함이에요. 여기다 싣고 가가지고 네, 지상군들. 그 해병대를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르그가 됐든 캐시미 됐든 어디가 됐든 내릴 수도 없고 내리면 답이 안 나와. 벌판에 하르그에다 바로 내리면 2,500명 내리면 거기 다 저기 석유 저장 시설이에요. 네.
석유 저장 시설 터뜨리면은 연쇄로 다 파괴돼 가지고 하르그라는 섬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기름 창고란 말이에요. 예. 거기를 어떻게 점령을 해요? 일단 지금 지상군 총 8,000명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대별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배를 타고 가서 정비해 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까지 최하 5일 걸리니까 네. 그 시간을 벌어서 너 말 안 들으면 진짜 네 뒤에 봐. 귀신들 와 있잖아. 귀신 잡는 해병대 다 깔렸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란 입장에서는 협상하고 싶어요. 왜? 지겨워. 너무 많이 당했어요. 또 하나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민주화 막 하고 하던 세력들이 다 숨을 죽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이 먹은 하메네이도 사라졌죠. 새로운 신정 체제를 만들 기회가 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더 쓸 무기도 많이 안 남았어요. 미사일도 몇 개 없어요. 이제 네. 3,000개 다 계산을 해봤는데 몇 개 남지도 않았어요. 아, 다 예. 계산하셨어요? 네. 오. 그다음에 이거 발사대까지 다 계산을 해봤는데 발사대 자리야 6, 70개 남았고 오. 그 미사일 잘해봐야 3, 400개도 안 남았어요. 의원님이 직접 계산하신 거예요? 거의 쭉 계산해 왔어요. 오, 2월 28일 몇 번 안 남았대. 직접 계산했습니다. 네. 나는 이미 주장해 국정원 왔습니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 이란도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제가 여기서 잠깐 의원님 말씀에 예, 이란 전문가입니다. 첨언을 하자면 네. 사실 이 전쟁 자체가요. 이제 저희가 막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계속 쫓아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을 조금만 길게 보면요. 작년 12월 28일에 이란에서 그 시위가 일어났었거든요. 네. 반정부 시위가. 근데 그 맞아요. 반정부 시위가 기본적으로 무슨 학생들이나 뭐 히잡 시위 같이 이제 뭐 대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이 나온 시위가 아니었고 이란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현 체제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바자르 상인들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 엘리트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엘리트층이 이제 이탈을 해서 이제 이 시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예. 이 왜 엘리트층이 이탈을 했냐면은 결국에는 이 경제가 임계점을 넘어섰거든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꽤 오랜 시간을 이란에 있으면서 최근에 작년 6월 달까지 제가 이란에를 들어갔었는데 매해 가는 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넘어가겠다를 한 15년을 했는데 네. 이제는 정말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 좀 약간 느낄 수 있게끔 경제적 임계점을 넘었다는 게 뭐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의 뭐 환율이 굉장히 뭐 취약해졌다 그래서 현지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는데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2016년도 11월 달에 딱 그 들어왔을 때가 35,000 리알이었습니다. 그냥 1달러당 35,000 리알이었는데 지금 12월 28일 딱 기준으로 1달러가 148만 리알이 됐고요. 그리고 전쟁 바로 직전까지는 165만 리알이 갔으니까 이게 무슨 환율로 계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대학 동기가 20년 차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3억 리알 정도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3억 리알이면 엄청 크겠구나 했더니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200불 받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20년 전에 처음으로 첫 월급을 받았을 때가 400불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20년 만에 200불이 된 상황이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그 현실에 들어가 보면 아, 이게 경제난이 이제 넘어섰구나. 아, 임계점을 그게 다다랐어. 이제 임계점을 넘어섰고 그래서 시위가 일어났고 민중들이 붙었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1월 8일 9일 날 강경 진압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정부 발표로는 3,300명. 근데 이란 뭐 이 외부에서 보는 건 한 35,000명까지 지금은 사실은 3주 지금 24일째 전쟁이 접어들고 있는데도 이란에서 지금 사망자가 한 1,500명이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정부 발표로 3,000명이라는 숫자를 어쨌든 뭐 사살을 한 거니까요. 뭐 이러면 정말 엄청난 그 강경 진압을 한 거죠. 예. 그때 트럼프가 들어가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던 거고 네네. 그러고 나서 협상이 있었고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전쟁이 일어난 예. 겁니다. 한번 돌이켜 보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 경제난이라는 숙제는 당면 과제입니다. 지금 네. 그게 최고 지도자가 바뀌었던 하메네이가 됐던 모즈타파가 됐던 아니면 지금 누가 들어오던 간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만약에 지금 종전이 되더라도 이 경제난이 해결되지 못하면 이제는 전후 복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후 복구라는 거에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면 원유를 팔아야 되고 원유를 팔아야 되면 제재가 해제해야 되고 제재가 해제되려면 미국과 대화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서 만일 지금 이 상태에서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게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하고 빠지는 겁니다. 어떤 결과물도 없이 무슨 말씀인지 빠져버리면요. 알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는 당분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은 체제는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결국에는 그 경제난이라는 것 그리고 다시 민중의 봉기라는 것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이란 정부 기준으로 3,300년의 자국민을 희생을 시켰다라는 것에 대한 반감은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란은 이 전쟁을 끝내는 것보다도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얻어내야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야지만 그 거기서 예. 말하는 그러면 핵심 이익은 예. 경제 제재인가요?
제재가 해제돼야죠. 해제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게 원유랑 천연가스를 일단 팔아야 되는데 제재 예, 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부터 2018년 5월 이후로는 제재가 계속 강화만 됐었지. 엊그저께 재무장관이 예, 처음으로 자, 떠 있는 원유에 대해서는 일단 제재를 한 달 동안 해제해 주겠다라는 네. 그 발언을 좀 했었거든요. 미국이 했었죠. 예, 사실 이 부분은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웠을까요? 반가운 얘기인 거죠. 아. 처음으로.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이란 측에서 얘기하는 게 자, 전쟁이 끝나면은 야, 우리 뭐 이거 다 이거 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배상금 문제다. 근데 사실 배상금이라는 건 이걸 법적으로 지금 지불할 수도 없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일련의 답변을 미국 측에서 사실은 했다라고 또 한번 볼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봐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서로 제가 말씀드린 게 간접적으로 통화는 했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있어요. 미국이 6가지를 지금 얘기했고 맞습니다. 트럼프는 15가지 또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뭔가를 집어던졌고 저쪽에서 받는 거고요. 이란 쪽에서도 어제 얘기했듯이 제시한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배상금, 배상금, 재발 방지, 예. 제재 해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반응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압류 황금만 돌려줄 수 있다 했어요. 네가 그 정도는 안 해주면 지금 갖고 있는 압류된 거는 돌려줄 수 있다. 이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안을이 교환되고 있는 건 맞는데 직접적으로 만나서 협상한 거는 전혀 없고요. 그건 네. 트럼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누가 실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모르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건드려 보는데 그중에 하나가 국회의장 아까 말했던 갈리바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과연 미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란 내를 전부 다 잠재울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란이 모듈 체제로 지금 지도부 날아가고 완전히 지금 총괄하는 한 사람이 있기가 어렵다. 실제로 내부에서 권력 투쟁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맞춰지지 않으면 미국이 빠져나와도 그건 우리가 한 거 아니야 할 가능성이 꽤 많죠. 근데 말씀을 이제 세 분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미국도 이란도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전하는 것 같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를 해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거면은 내가 볼 때 다 해결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핵 문제. 지금 이제 450kg가 60% 농축됐다 그러면은 예. 핵 탄두로 계산하면요. 450kg 60%니까 약 270kg가 나와요. 무기급 농축우라늄 270에서 300kg 나오는데 예. 이거는 얼마 정도냐면 요새 이제 기술이 개발됐으니까 맨 처음에 1945년에 터뜨릴 때는 탄두 하나가 20kg였는데 지금은 플루토늄탄 말고 우라늄탄을 270kg면 최하 15개를 만들고 15개. 네? 그 60%를 90%로 농축하는 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0.3%부터 농축시켜 가지고 60%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원심 분리기 2,000개면 2,000개에서 한번 캐스케이드라 해서 돌리는 거거든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는 외부로 반출할 거냐? 아니면 30%나 20% 단위로 희석시켜서 단계적으로 반출할 거냐? 결국 이 핵물질에 대한 협상이 있으면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자동으로 다 해결될 건데 이란 입장에서는 핵물질을 내줄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란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핵물질을 통째로 반출시키는 게 아니고요. 네. 이 450kg에 대한 60% 농축한 거 있잖아요. 네. 30%로 줄이면은 이제 900kg 되잖아요. 그러면 900kg 중에서 한 300kg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축을 아니면 30%대 600kg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상은 아니지만 자 위안화로 중국하고 석유 거래한 건 허용을 해라. 네. 호르무즈에서 내가 석유 파는 거 허용해라. 뭐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재 해제라는 게 네가 나한테 돈 주나 배상금 이란 사실 꿈도 안 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석유 팔게 해달라. 그러면 왜 이게 협상이 되느냐? 결국 이란은 핵 과학자 있고 그 우라늄 광산이 있어요. 또 농축시키면 그렇죠.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를 깎아도 잔디를 깎아도 또 머리 계속 자라. 있어요. 또 나와. 그래 그렇게 한번 가시죠. 되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는 얘기 들어보니까 가장 역사적으로 남는 그 비핵화 협상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게 리비아 가다피였어요. 가다피는 원자로를 지었다가 벽제 다 뜯어가지고 다 실어서 미국에 반출했어요. 그리고 폭탄 맞아 죽었어요. 가다피가. 그거는 아무도 안 된다는 하겠지. 거지.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경제력을 회복하고 정치적 정통성으로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다시 신정 체제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게 숨통을 트여달라. 하나는 핵협상에서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해달라. 두 번째, 다시는 나 공격하지 말라. 요거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라.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다시 나 때리지 되겠는데 마라. 내가 너무 또 희망으로 근데 돌리나? 여기서 이제 될것 같은데. 딱 요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2월 28일 직전까지에는 이란 핵 협상이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전쟁이 딱 일어나면서부터 전쟁 초기에 뭐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사실은 생각지도 않게 트럼프와 이스라엘이 예상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지금 어쨌든 전쟁이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있던 거고요. 네. 치면 카메네이가 사망을 하고 그러면은 민중이 붕괴를 붕괴하고. 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체제가 붕괴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갑자기 의외로 지금은 이란을 신정 체제를 없애겠다라고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이란은 지금 세습 신정 군부 체제가 돼버린 겁니다. 더 강화됐죠. 굉장히 어려운 이게 뭐 거의 한 4주 만에 이렇게 체제를 완벽하게 바꾸기는 쉽지 않은 거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사망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굉장히 강성인 것 같이는 보이지만요. 네. 실질적으로 하메네이 집권 37년 동안에 이란 내부에서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요. 체제를 바꿨습니다. 정권도 바꿔보고 개혁파도 들어왔다가 보수파도 들어왔다 이거를 꾸준히 진행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2016, 15년도에는 제20포회라는 핵합의를 타결을 했었고요. 그때도 혁명수비대도 있었고 그때 최고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메네이는 어쨌든 간에 이란 신정체제 내에서의 보수파와 개혁파에 이런 밸런싱을 해줄 수 있는 제어 역할을 충분히 했었는데 네네네.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니까 이 보수 강경 세력들이 더- 굉장히 강해진 더 거죠. 득세했어. 예, 그러면서 이 군부가 어쨌든 통치를 하면서 전시가 되니까 굉장히 잘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하메네이가 있었다면 작년 12일 그 6월 달에 있었던 12일 전쟁처럼요. 딱 맞고 바로 그때는 벙커버스트 14발 맞고 모든 걸 그냥 멈췄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끝까지 반발을 하면서 예.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보니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란은요. 한다라고 주위에서 했던 것이고 하면 이렇게 될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되네? 이 먹히네. 되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핵보다는 핵은 억지력을 가질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거는 지금 이란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핵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는 하고 네.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꾸준히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 통제권, 관리 감독을 한번 조금 더 이 상황에서는 활용하지 좀 활용하지 않겠느냐. 않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목적으로 세웠던 게 정권 교체, 그 다음이 핵이고요. 네. 세 번째가 이란 미사일 포함해서 데시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전력을 최약체로 만들어서 10년 동안에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게 세 번째 목표이고 네 번째가 호르무즈예요. 예. 근데 지금 트럼프는 앞에 두 개는 심지어 저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생각해요. 호르무즈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픈 겁니다. 아 트럼프 입장에서 이대로 나와서 승리를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핵은 작년에도 다 완전히 괴멸시켰다 그러고 또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나왔다가 다시 핵은 나중에 또 할 수 있는데 네. 못 나오는 게 나와도 호르무즈를 안 풀어버리면 승리 아무리 셀프 승리를 해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속 거짓말이든 뭐든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그다음에 유가 진정시키려고 저는 이거 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 하셨으니까 네. 요거 한번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트럼프의 지금 발언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뭐 엄청나게 공격할 것 같이 하다가 또 다시 유예하고. 뭐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CNN이 아주 흥미로운 보도를 했습니다. CNN 보도 내용입니다. 제목은 시점이 수상한 트럼프의 이란 발표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에 대한 레드라인을 뒤집은 것을 계기로 그의 전시 의사 결정을 이끄는 동기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증시가 문을 닫은 21일 토요일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48시간 내에 재개시키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 시설을 초토화시키겠다며 공개 최후 통첩을 보냈다. 그러더니 돌연 증시 개장 직전인 23일 월요일 아침에 이란의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닷새간 시간을 더 주겠다며 최후 통첩 시한을 일단 연기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공격을 시작했다는 발표가 나온 시점은 증시가 문을 닫은 올해 2월 28일 토요일 오전
2시 30분께였다. 작년 6월 이란 핵시설 폭격과 올해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도 모두 증시가 문을 닫은 주말에 이루어졌다. 공통점인데 이게. 이게 닫았을 때. 좀 악의적으로 보면은 예. 주가 조작이고. 트럼프가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아닌가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예. 아주 선회하자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가를 좀 안정화시키려는 정책이 아닐까. 네. 그런데 트럼프 돈 전문가인데 단타맨이야? 단타 뭔가 아니 이게 와 전문가 세계에서 이제 4848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고 오를 때 팔고. 그러니까 자신이 강경 발언해서 떨어져. 그러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리 사. 팔아놔. 떨어질 때 사. 어. 그다음에 이제 상황 봤다가 이제 좀 올려도 되겠네. 그럼 또 유화적인 발언을 해. 그럼 그때 또 팔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일이라고 해놨는데 프랑스고 영국이고 미국이고 다 하는 말이 뭐냐면 트럼프 저 말을 믿을 수 있냐. 오일을 그 3일 만에 갑자기 안 되겠어. 맞아. 애들이 반응이 없어. 야 준비됐지 쳐버려. 이러면은 또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때 못 모르고 막 올랐던 거 지는 팔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떨어뜨리고 이게 장난이지 이게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이게 이 특언이야 특언이. 거죠. 3분의 1 체크하고 특언이. 아니 근데 저 CNN 레포트에 또 중요한 게 한 개 빠졌는데 그게 뭐냐? 예. 트럼프의 발표 이전에 큰 손들이 주식시장에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고 파는 움직임. 저기 CNN에서 저 같은 리포트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 거예요. 주가 조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누구한테는 알려줘서 이미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자기 자식들 이게 전쟁 때문에 지금 돈 엄청 벌고 그렇죠. 있잖아요. 사회하고. 드론 네네. 사업 때문에. 드론 사업. 이 정말 이건 나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주식 암호화폐를 다 들고 있어요 이 가족이.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이란 담당 특사가 이제 부동산 친구잖아요 트럼프의. 쿠시너는 사위인데 다 사위. 아시다시피 유태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이 이방카잖아요 딸이. 네. 그 이방카가 죽고 못 사는 쿠시너예요. 그래서 이방카와 쿠시너 중에 다음에 누구를 대통령을 시킬 것이냐 하다가 아니야 애들은 사업한다고 그래서 빼고 주니어 트럼프를 시킬래 해가지고 쿠시너하고 이방카를 사업으로 뺐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란 핵협상이고 이런 게 다 트럼프 퇴진 이후에 트럼프 가문 전체의 사업하고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이것이 나중에 어나더 새로운 트럼프 정권을 향하는 중간 거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걸 가지고도 전쟁을 가지고 돈 장난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니, 뭐 부인할 수 없어요. 사업가인데 설마 본인이 알잖아. 내 말에 따라서 그렇죠. 주가가 움직인다는 걸 그럼요. 아는데 트럼프가 자기는 돈과 무관하게 행동한다고 자기 자식들을 지금 그 드론 지금 상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갔다가 급작스럽게 후퇴를 해버리면서요. 금융시장의 추락도 방지를 하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초반에 나왔던 기사 중에 걸리버프라는 인물이 갑자기 오늘 여기 이렇게 뭐 그렇죠. 네. 악시오스에서 이제 언급이 됐어요. 근데 이란 국회의장. 사실은 저도 오늘 그 뉴스를 계속 어제 지켜보면서 예. 야 이게 진짜 이제 협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물론 협상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이란은 협상이 아니야. 이거는 대화도 아니고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한 의사타진 정도야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발언 중에서 제일 좀 그러니까 트럼프가 직접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걸리버프라는 사람을 내가 만약에 기자들은 계속 물었거든요. 네네네. 누구니? 그랬더니 말하면 안 돼. 협상 대상자. 말하면 걔 살해당할 수도 있어. 당연히 이란 내에서 네네. 그 사례는 표적 사례가 아니라 이란 내에서 야 누가 지금 트럼프랑 우리도 모르게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야, 그러면은 이제 암살 시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 말은 네. 못 하겠어. 근데 그렇게 나온 인물이 오히려 좀 개혁파 성향이라든지 트럼프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던 인물 정도가 언급이 되면 괜찮은데요. 네. 이 걸리버프는요.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에 라리자니, 네. 뭐 라리자니. 무주타파 네. 네.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경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혁명수비대 장군을 했었고요. 예. 테헤란 시장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회의장이 됐는데 사실은 아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인물이 걸리버프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오히려 그 걸리버프라는 사람을 트럼프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에 가장 믿을만하고 존경받고 지금 상황에서의 최고 지도자라고 언급을 하면서 악시오스랑 폴리티코에서 걸리버프 얘기가 나온 게요. 사실 이 부분을 보면 아직 심도 있게 얘기가 되지
되지는 않고 있구나. 오히려 건리버프, 그러니까 지도부 이란 내에서 지금 분열돼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열돼 있는 지도부에 어떻게 보면 혼란을 좀 가중하려고 하는 약간 심리전도 심리전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협상론에서는 반대를 해요. 정확하게 말을 내가 반박하면서 미안한데 우리가 협상할 때 제일 싫은 사람이 뭐냐면은 유합하고 대화하는데 실권이 없어. 이 사람은 나와가지고 말은 잘해. 근데 뭐라 그러냐면 본국에 청문한다 그래요. 지시를 받겠다는 걸 본국에 청문해 볼 테니까 12시간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와가지고 닥터팍 미안한데 어쩌지? 이런 사람들이 제일 안 좋은 협상 파트너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요구하는 거 네 뒤에서 결정하는 사람 나오라 그래. 이런 거거든요. 그야말로 미소 짓는 살인자라고 할 정도로 대화에서 그렇게 부드럽고 좋아요. 근데 결정권이 상대적으로 낮아. 그러니까 이 건리버프가 강경판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 김준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한들 이 사람들이 현재 지휘통신 체제가 다 망가졌는데 의사소통을 단기간에 그리고 책임 있게 해낼 수 있느냐. 아무리 강경파라도. 강경파까지는 좋아. 근데 그조차도 믿을 만한 통제를 갖고 있느냐. 그것만 확인되면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